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호야벨라입니다. 여러분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호야벨라 재배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호야벨라란 무엇인가? 호야벨라는 박주가리과에 속하는 상록 덩굴 식물입니다. 학명은 호야 라우테르바치아나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대부분 호야 벨라로 불립니다. 벨라는 라틴어로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이름처럼 정말 아름다운 식물이랍니다. 원산지는 미얀마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자연에서는 나무에 착생하여 자라는 착생식물이에요. 일반 호야 카르노사와는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잎의 크기와 성장 형태입니다. 호야벨라는 잎이 작고 섬세합니다. 길이가 2cm에서 3cm 정도로 아담해요. 두께는 약 1mm 내외로 얇은 편입니다. 표면은 매끈하고 연한 녹색을 띱니다. 햇빛을 받으면 은은한 광택이 나요. 줄기는 가늘고 유연해서 아래로 처집니다. 그래서 행잉 플랜트로 키우기에 최적이에요. 벽걸이 화분이나 매달아 키우면 정말 예쁩니다. 호야벨라의 꽃, 진짜 매력 포인트. 호야벨라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꽃에 있습니다. 꽃은 별 모양으로 피어납니다.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가 한꺼번에 피죠. 마치 팝콘이 터지듯 다발로 핍니다. 꽃 색깔은 백색에 가까운 크림색입니다. 중앙부는 연한 분홍빛이나 보라빛을 띱니다. 꽃의 직경은 약 1cm에서 1.5cm입니다. 작지만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워요. 꽃잎은 밀랍처럼 반짝입니다. 그래서 왁스플라워라고도 불립니다. 만져보면 실제로 밀랍 같은 질감이 느껴져요. 향기도 정말 특별합니다.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바닐라 향이 나요. 밤에 더 강하게 향기가 퍼집니다. 한번 맡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향이에요. 개화 시기는 주로 봄부터 여름까지입니다. 4월부터 8월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핍니다. 조건이 좋으면 가을에도 개화할 수 있어요. 한번 핀 꽃은 약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유지됩니다. 꽃대는 절대 자르면 안 됩니다. 같은 꽃대에서 다음 해에도 꽃이 피거든요. 이것이 호야 재배의 황금 법칙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호야벨라 집에서 키우기, 빛 관리가 핵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빛 관리입니다. 호야벨라는 밝은 간접광을 가장 좋아합니다. 직사광선은 절대 피해야 해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잎이 타버립니다. 갈색 반점이 생기고 잎이 쪼그라들죠. 하지만 너무 어두운 곳도 좋지 않습니다. 빛이 부족하면 잎만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지 못해요. 제가 추천하는 최적의 위치는 동양 창가입니다. 아침 햇살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받는 곳이죠. 레이스 커튼으로 한번 걸러진 빛이 이상적입니다. 북향 창가도 괜찮습니다. 단 창문에서 1m 이내에 두어야 해요. 남향이나 서양 창가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철 오후 햇살이 너무 강하거든요. 반드시 커튼으로 차광해주세요. 겨울철에는 빛이 약해지니까 더 밝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창문에 최대한 가까이 두는 것이 좋아요. 일조량이 부족하면 광합성 효율이 떨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대 40%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그러면 개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빛을 측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 조도계 앱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호야벨라에 적합한 조도는 1만 럭스에서 2만 럭스입니다. 이 범위를 유지하면 최상의 성장을 볼 수 있어요. 물 주기의 기술, 과습은 독약.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물 관리입니다. 호야벨라는 과습에 정말 민감합니다. 뿌리가 썩으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물 주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본 원칙은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른다는 것은 표면만이 아닙니다. 화분 속 깊은 곳까지 마르는 것을 의미해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무젓가락을 흙에 꽂아보세요. 젓가락을 빼서 흙이 묻어 나오지 않으면 마른 것입니다. 둘째, 화분 무게를 확인하세요.
물을 준 직후의 무게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매일 들어보면서 무게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충분히 가벼워졌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셋째, 잎의 상태를 관찰하세요. 물이 부족하면 잎이 약간 주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때가 물주기 적기예요. 봄과 여름에는 성장기입니다. 흙이 마르고 2일에서 3일 후에 물을 주세요. 대략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 정도입니다. 가을과 겨울은 휴면기입니다. 물 주는 간격을 더 늘려야 해요. 흙이 마르고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주세요. 2주에서 3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물을 줄 때는 흠뻑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그래야 뿌리 전체에 물이 골고루 퍼집니다. 하지만 받침대에 물이 고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물을 버려주세요. 고인 물에 뿌리가 담기면 과습이 됩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찬물은 뿌리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이나 실온의 물을 사용하세요.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하루 정도 받아두세요. 염소를 날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와 습도, 열대의 환경을 재현하라. 세 번째는 온도 관리입니다. 호야벨라는 열대 식물입니다. 따뜻한 환경을 좋아해요. 최적 온도는 18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이 범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자랍니다.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멈춥니다. 10도 이하면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잎이 검게 변하고 떨어지죠. 겨울철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창가는 밤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실내 깊숙이 들어가면 빛이 부족해집니다.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바람은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피해야 해요. 온도가 하루에 10도 이상 변하면 좋지 않습니다. 습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호야벨라는 높은 습도를 선호합니다. 50%에서 70%가 이상적이에요.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실내가 매우 건조합니다. 난방으로 인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죠. 이럴 때는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어요. 화분 주변에 물을 담은 그릇을 놓으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습도가 올라갑니다. 자갈을 담은 트레이에 물을 부어도 좋아요. 그 위에 화분을 올려놓으면 됩니다. 단 화분 밑이 물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분무기로 잎에 물을 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가볍게 뿌려주세요. 단 꽃이 피어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꽃에 물이 닿으면 꽃이 빨리 시들 수 있어요. 또한 과도한 분무는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환경에서 분무하세요. 습도계를 하나 구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시간으로 습도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토양과 화분, 배수가 생명. 네 번째는 토양과 화분 선택입니다. 호야벨라는 배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물 빠짐이 좋지 않으면 뿌리가 썩어요. 일반 화초용 배양토는 너무 무겁습니다. 호야벨라 전용 배합토를 만들어야 해요. 제가 20년 동안 사용한 황금 배합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육이 전용 흙을 40% 준비하세요. 배수가 잘 되는 흙이 베이스입니다. 여기에 펄라이트를 30% 섞어주세요. 펄라이트는 통기성과 배수성을 높여줍니다. 바크를 20% 추가합니다. 바크는 착생식물이 좋아하는 재료예요. 마지막으로 피트모스를 10% 넣어주세요. 피트모스는 적당한 보습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섞으면 완벽한 배합토가 완성됩니다. 물을 주면 빠르게 빠지면서도 적당한 수분을 유지해요. 화분 선택도 중요합니다. 배수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배수구가 없는 화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재질은 플라스틱이나 토분이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관리가 편리해요. 토분은 통기성이 뛰어나 뿌리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토분은 물이 빨리 마릅니다. 물주기 간격을 조금 줄여야 해요. 화분 크기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뿌리가 화분 가득 차는 것을 호야벨라는 선호합니다. 뿌리가 약간 답답할 때 꽃을 더 잘 피워요. 현재 뿌리보다 3cm 정도 큰 화분이면 충분합니다.
행잉 플랜트로 키울 거라면 행잉 바스켓을 사용하세요. 벽에 걸 수 있는 고리가 달린 화분이 편리합니다. 무게도 고려해야 해요. 흙과 물을 포함한 전체 무게를 계산하세요. 안전하게 걸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갈이 타이밍과 방법. 5번째는 분갈이입니다. 호야벨라는 자주 분갈이할 필요가 없어요. 2년에서 3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분갈이 시기는 봄이 가장 좋습니다. 3월에서 5월 사이가 적기예요. 이때가 성장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분갈이가 필요한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뿌리가 배숙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물을 줘도 흙으로 스며들지 않고 겉돌아요. 셋째, 성장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넷째, 잎이 노랗게 변하고 생기가 없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분갈이를 해야 해요. 분갈이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릴게요. 1단계, 물 주기를 며칠 중단합니다. 흙이 마른 상태에서 분갈이하는 것이 좋아요. 2단계, 화분에서 식물을 조심스럽게 빼냅니다. 화분 옆면을 두드려주면 쉽게 빠져요. 3단계, 뿌리를 살펴봅니다. 검게 썩은 뿌리가 있으면 깨끗하게 제거하세요. 건강한 뿌리는 흰색이나 연한 갈색입니다. 4단계, 묵은 흙을 살살 털어냅니다. 너무 강하게 털면 뿌리가 상할 수 있어요. 전체의 3분의 1 정도만 제거하면 됩니다. 5단계, 새 화분에 배수망을 깔아줍니다. 배수구가 흙으로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6단계, 새 배합토를 화분의 3분의 1 정도 채웁니다. 7단계, 식물을 화분 중앙에 놓습니다. 높이를 맞춰서 너무 깊거나 얕지 않게 해주세요. 8단계, 주변에 흙을 채워 넣습니다. 공간이 없도록 꼼꼼히 채워주세요. 9단계, 흙을 가볍게 눌러 다져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통기성이 떨어져요. 10단계, 물을 충분히 줍니다. 흙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주세요. 분갈이 후 일주일 정도는 그늘에 두세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직사광선에 노출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영양 공급과 비료 사용법. 6번째는 영양 공급입니다. 호야벨라는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과도한 비료는 오히려 해로워요. 성장기인 봄부터 가을까지만 주면 됩니다. 겨울철 휴면기에는 비료를 중단해야 해요. 액체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물에 희석해서 관수와 함께 줄 수 있거든요. 비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질소, 인산, 칼륨의 비율을 확인하세요. 영양 생장기에는 질소가 많은 비료가 좋습니다. 잎과 줄기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개화기에는 인산과 칼륨이 많은 비료로 바꿔주세요. 꽃을 피우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추천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성장기에는 질소 20, 인산 10, 칼륨 10입니다. 개화기에는 질소 10, 인산 30, 칼륨 20이 좋아요. 비료 농도는 제품 설명서의 절반으로 희석하세요. 약하게 자주 주는 것이 강하게 가끔 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달에 2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비료에 타버립니다. 비료를 줄 때는 반드시 흙이 촉촉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른 흙에 비료를 주면 뿌리 손상이 생겨요. 물을 먼저 조금 주고 다음날 비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기농 비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렁이 분변토나 퇴비를 활용하세요. 분갈이할 때 흙에 소량 섞어주면 됩니다. 천천히 분해되면서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미량 요소도 중요합니다.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이 필요해요. 종합 미량 요소 비료를 2개월에 한 번 주세요. 번식의 모든 것 삽목 마스터하기. 7번째는 번식 방법입니다. 호야벨라는 삽목으로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성공률이 8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삽목 적기는 봄과 초여름입니다. 4월에서 6월이 가장 좋아요. 이때가 생장이 왕성해서 뿌리가 빨리 나옵니다. 건강한 줄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충해가 없고 튼튼한 줄기를 고르세요. 마디가 2개에서 3개 포함되도록 자릅니다. 길이는 10cm에서 15cm가 적당해요. 잎은 2쌍에서 3쌍 정도 남겨둡니다. 너무 많으면 수분 증발이 심해져요. 자를 때는 깨끗한 가위를 사용하세요. 소독한 가위로 비스듬히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면이 넓어야 뿌리가 잘 나와요. 자른 단면을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상처 부위가 아물면서 세균 감염을 막아줍니다. 물꽂이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투명한 유리컵이나 페트병을 준비하세요. 물을 담아서 줄기를 꽂아둡니다. 줄기의 하단마디가 물에 잠기도록 하세요. 잎은 물에 닿으면 안 됩니다. 물은 3일에서 4일마다 갈아줍니다. 신선한 물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밝은 간접광이 드는 곳에 두세요. 약 2주 후면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뿌리가 3cm에서 5cm 자라면 흙에 옮겨 심으세요. 흙꽂이 방법도 있습니다. 준비한 배합토에 바로 꽂는 방법이에요. 작은 화분에 흙을 채워줍니다. 물을 충분히 주어 흙을 촉촉하게 만드세요. 젓가락으로 구멍을 먼저 뚫어둡니다. 그 구멍에 줄기를 꽂아주세요. 흙을 가볍게 눌러 고정시킵니다. 투명한 비닐봉지로 덮어주면 좋아요. 습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비닐을 열어 환기시켜주세요. 약 한 달 후면 뿌리가 자리 잡습니다. 새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성공한 겁니다. 밝은 촉진제를 사용하면 성공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른 단면에 밝은 촉진제를 살짝 묻혀주세요. 가지치기와 모양 잡기. 8번째는 가지치기입니다. 호야벨라는 덩굴성 식물이라 계속 자랍니다. 방치하면 너무 길어져서 보기 안 좋아요. 적절한 가지치기로 모양을 잡아줘야 합니다. 가지치기 시기는 봄이 좋습니다. 새 성장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자란 줄기를 잘라줍니다. 원하는 길이에서 마디 위쪽을 자르세요. 마디 아래를 자르면 새순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들거나 죽은 줄기도 제거해야 해요. 누렇게 변한 잎도 따내주세요. 식물의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하면 격가지가 나옵니다.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자라게 돼요. 잘라낸 줄기는 버리지 마세요. 삽목용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모양을 잡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지대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링 형태의 지지대에 줄기를 감아주세요. 식물이 지지대를 따라 자랍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유도할 수 있어요. 행잉으로 키울 경우 길이 조절이 중요합니다.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면 잘라주세요. 균형 잡힌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병충해 관리와 대처법. 9번째는 병충해 관리입니다. 호야벨라는 비교적 병충해에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해충은 깍지벌레입니다. 잎 뒷면이나 줄기에 붙어 있어요. 갈색 껍질을 뒤집어 쓴 것처럼 보입니다. 발견하면 즉시 제거해야 해요.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 닦아내세요. 또는 칫솔로 긁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식물 전용 살충제를 사용하세요. 응애도 가끔 발생합니다. 아주 작아서 육안으로 보기 힘들어요. 잎에 흰 반점이 생기고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면 응애입니다. 물로 씻어내거나 응애 전용 약재를 사용하세요. 진딧물도 주의해야 합니다. 새순이나 꽃봉오리에 주로 붙어요. 끈적한 분비물을 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손으로 제거하거나 샤워기로 씻어내세요. 곰팡이 질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습이 주요 원인이에요. 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 곰팡이 감염입니다. 감염된 잎은 즉시 제거하세요. 베노밀 같은 살균제를 뿌려주면 도움이 됩니다. 환기를 잘 시켜주는 것이 예방법입니다. 뿌리 썩은 병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발생해요. 줄기가 물러지고 잎이 떨어집니다. 발견하면 즉시 분갈이해야 합니다. 썩은 뿌리를 모두 제거하고 새 흙에 심으세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식물을 관찰하세요. 이상 증상을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새로 들여온 식물은 격리해서 관찰하세요. 기존 식물에 병충해가 옮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계절별 관리 포인트. 10번째는 계절별 관리입니다. 계절마다 호야벨라의 상태가 달라져요. 각 계절에 맞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봄 관리부터 알려드릴게요. 봄은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3월부터 활동이 왕성해져요. 물주기를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비료도 다시 시작하세요. 월 2회 정도 액체 비료를 주면 됩니다. 분갈이나 번식도 봄에 하는 것이 좋아요.
새순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여름 관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름은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계절입니다. 물 증발이 빠르니 물 주기를 늘려야 해요. 하지만 과습은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반드시 피해주세요. 레이스 커튼으로 차광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니까 환기가 중요해요. 통풍이 잘 되도록 창문을 열어주세요. 에어컨 바람은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개화가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인산과 칼륨이 많은 비료로 바꿔주세요. 가을 관리입니다. 가을은 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시기예요. 9월부터 물 주기를 줄여야 합니다. 비료도 10월 이후에는 중단하세요. 밤낮 온도 차가 커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에 창가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실내 깊숙한 곳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세요.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겨울 관리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겨울은 휴면기예요. 12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물 주기를 최소화해야 해요. 과습되면 뿌리가 썩기 쉽습니다. 비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온도를 15도 이상 유지해 주세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냉해를 입습니다. 난방기 바람을 조심하세요. 습도가 너무 낮아지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틀어주는 것이 좋아요. 빛은 최대한 확보해 주세요. 겨울에는 해가 짧고 약합니다. 창문에 최대한 가까이 두세요. 호야벨라 꽃 피우기 특급 비법. 11번째는 개화 촉진 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꽃을 보고 싶어 하시죠. 20년 경험으로 터득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 온도 차이입니다. 밤낮 온도 차가 개화를 촉진해요. 낮에는 25도, 밤에는 18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10도 정도의 차이가 꽃눈 형성을 돕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약간의 스트레스입니다. 호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꽃을 피워요.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덜 주세요. 잎이 살짝 주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거예요. 하지만 과하면 안 됩니다. 적당한 수준을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 비법은 뿌리를 꽉 채우는 것입니다. 화분이 약간 작아서 뿌리가 답답할 때 꽃을 잘 피웁니다. 너무 큰 화분으로 분갈이하지 마세요. 네 번째 비법은 개화 비료입니다.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세요. 개화 2개월 전부터 주면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충분한 성숙기입니다. 어린 호야벨라는 꽃을 피우지 않아요. 최소 2년에서 3년은 자라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여섯 번째 비법은 꽃대 보존입니다. 한번 꽃이 핀 꽃대를 절대 자르지 마세요. 같은 꽃대에서 다음 해에도 꽃이 핍니다. 꽃대가 마르고 추해 보여도 참아야 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째 비법은 빛의 질입니다. 밝은 간접광을 하루 6시간 이상 받아야 해요. 빛이 부족하면 절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창가 위치를 잘 선택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호야벨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담았어요. 호야벨라는 정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름다운 꽃으로 보답해줍니다. 여러분도 꼭 호야벨라를 키워보세요. 작은 행복을 선물해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여러분의 호야벨라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